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한반도의 지금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관세 협상, 경제 말고요, 지금 안보,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안보 협상도 사실은 중요한 협상 중에 하나인데, 관세 협상을 매듭 짓고 안보 협상을 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안보 협상에서는 미군의 주둔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내라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이제 방위비, 이런 것들과 또 지금 한국군의 운영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 측에 지금 협상이 남아 있는데요. 물론 일부 이제 그런 얘기가 오간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타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말이죠, 미국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좌익 정부, 저기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의구심을 갖고 그리고 친중 행보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탐색이 끝났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원래가 미국에서 말이죠,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탐색해 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하나의 지금 견해입니다. 원래가 이제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트럼프는 처음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 나라, 전 세계를 갖다가 관할하고 그런 트럼프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조셉 윤 그 대사 대리가 이재명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그 보고를 미국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재명의 이 좌익성, 이거를 갖다가 숨기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트럼프가 이재명을 그 좌익성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친중 좌파라는 것을 알게 됐고, 따라서 이제 이재명에 대한 탐색전이 끝났다고 볼까요? 그런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진 카밍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 칼럼니스트가 있는데요. 제가 그전에도 진 카밍스의 글을 소개시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진 카밍스는 트럼프하고 아주 측근 그런 어떤 정치 칼럼니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진 카밍스가 글을 썼습니다. 2025년 10월 11일자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전략 재정비에 본격 착수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를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재정비에 나섰다는 것인데요. 겉으로는 그거를 동맹 강화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거는 외교적 표현에 지나지 않고요, 실제로는 이재명을 좀 손보겠다는 거죠. 친중 노선을 견제하고 한국을 미국 주도의 안보 지금 축으로 묶어두는 그런 군사 외교 작전을 이제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강압 외교, 강압 외교를 통한 통제 전략. 그러니까 이재명은 놔두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친선, 설린, 이런 거는 이재명과는 통하지 않는다. 힘으로 강압 외교를 통해서 이재명을 통제하겠다, 이런 전략을 시작했다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금 이재명의 외교 노선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의 궤도에 편입되지 않도록 군사적 주도권을 미국이 강화하는 그런 실질적 압박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말이죠, 최근 버지니아 주 퀀티코 기지에서 800명의 장성과 제독을 모아가지고 긴급 소집해서 그때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1991년 제1차 이라크 전쟁 이후에 처음이라는 건데, 이걸 왜 열었느냐? 겉으로 볼 때는 인사 이동이니 전력 재배치니 고위장성의 전역 절차니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말이죠, 워싱턴 외교에서는 이런 소집을 단순한 인사 절차가 아니라 미군의 지휘체제 재정비 그리고 내부 정렬 작전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군의 그러니까 지휘체계를 갖다가 재정비하고 그리고 내부를 갖다가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정렬시키는 그런 작전이라는 겁니다. 미국 군사 전략의 중심축은 이제 정치적 중립의 회복과 지휘체계의 일체성 강화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일부 군 내부에서 자리 잡았던 좌파 성향 세력을 척결하고, 그리고 외부 정치 네트워크 영역을 정리하고 군이 정치적 편향에서 벗어나서 현 행정부의 전략 기조에 부합하는 통일된 작전 노선을 복원시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군에 스며든 PC주의, 폴리티컬 카렉터니스라든지 내지는 좌파, 이런 애들을 솎아내고 그리고 군을 군답게 싸우는 군위로 만들겠다는 거죠. 여기에는 말이죠, 이념이 이 군에 투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니까 이재명 정부와 같은 좌파 이념을 가진 그런 어떤 세력들이 지금 군에 투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는 예상되는 고도의 작전 환경에 대비해서 명령체계가 단일화된 지휘구조를 확립하려는 조치라고 지금 진 커밍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지휘체계 재정비와 내부 정렬은 회의나 화상 보고만으로도 가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명의 장성을 한자리에 공개적으로 집결시킨 것은 사실은 이것은 실무회의가 아니라, 단순한 실무회의가 아니라 권위의 시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트럼프와 그리고 전쟁부 장관의 권위를 보여줌으로써 이 장군들이 말이죠, 모두가 트럼프에 복종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퍼포먼스였다는 거죠. 미군이 지휘라인의 강력한 결속력을 전 세계에 과시함으로써 다가올 전략 국면, 특히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이 임박했음을 의도적으로 드러낸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군의 강력함을 전 세계에 보여줘가지고 까불지 마라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낸 거라는 거죠. 특히 중국 세력과 중국에 유착하는 세력에 대한 공개 경고라는 겁니다. 이 공개적 집결은 내부 결속 행사를 넘어서 전략적 신호라는 거죠. 미국은 이번 장성단 소집을 통해서 미국은 이미 전시 수준의 통합 명령 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내부의 분열이나 지휘 혼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낸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언제라도 전쟁할 수 있다. 미군은 이렇게 일사불란한 명령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국에 겁준 거라는 겁니다. 언제든 전쟁을 감행하더라도 지휘체계가 완벽히 일체되어 있음을 공개된 장면으로 보여준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강력함, 이걸 보여준 거라는 거죠. 워싱턴의 군사 분석가들은 이번 미군 지휘체제 재정비를 전략적 인적 정화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람을 갖다가 이제 좌파라든지 그리고 또 싸우지 않는 그런 어떤 정치군인 이런 애들을 싹 숟갈해버리고 그야말로 언제든지 전투하는 전쟁 머신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번에 트럼프가 전쟁하는 기가 돼야 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느 나라도 미군과 붙었다가는 작살난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 인물을 제거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체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지금 전쟁에 준비된 특화된 군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트럼프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중 대결에서 단순한 냉전 체제를 넘어서 이제는 체제 경쟁의 종결전으로 진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중국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고, 필요하다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퀀티코 집결은 바로 이러한 전시 대비 정렬, 전시 대비 체제의 어떤 그 정렬, 이걸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대한민국 오산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군사 보안 관련 사건은 이러한 지휘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다시 말하면 오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트럼프는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구역이 비록 한국군 사무실이었다 하더라도 미군 기지에, 한국군이 그 미군 기지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트럼프로서는 말이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인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지금 미국이 지금 세계 중국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재명에 보내는 하나의 경고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안은 동맹체계의 작전 안정성에 구적 취약점이 존재함을 드러낸 것인데, 다시 말해 오산 사건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미국은 한국과의 지금 그 동맹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이재명 길들이기에 나섰다. 그리고 한국군에 대한 미국군의 또 통제작전에 나섰다 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 커밍스의 글은 결과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지금까지는 이재명을 탐색해 왔는데, 이재명에 대한 탐색이 끝나고 이제 이재명 잡돌이에 나섰다. 이재명 잡돌이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만약에 계속해서 친중 행보를 보이고 그리고 또 엉뚱한 짓을 할 경우에 이제 강압적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이 강압적 수단이 이제 뭔지는 진 커밍스는 말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경제 제재로서의 강압적 수단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지금 미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군을 통한 그런 어떤 위력 시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 맘만 먹으면 항공모함 또 띄워가지고 말이죠, 일부러 슬쩍 미군에 또 항공모함 띄워가지고 부산에 입항할 수도 있고, 근데 부산에 입항하는 것이 과거에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면, 아니죠, 이제 슬쩍 이재명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이재명 좌익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겁주기 위한 그런 목표로도 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괌에서 말이죠, 또 폭격기를 띄워가지고서 또 슬쩍 한 바퀴 돌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재명을 이제 압박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트럼프의 이재명에 대한 어떤 시험 내지는 이재명에 대한 탐색, 이건 끝났고 드디어 이제 강압적 수단으로의 이재명 잡돌이가 시작된다는 것을 진 커밍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 협상도 안 되고 지금 안보 협상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관세 협상이 빨리 매듭을 지어져야 안보 협상이 제대로 될 텐데 지금 어쨌든 이재명이 전혀 트럼프의 지금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아무것도 진척을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앞으로 이재명을 요리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에이펙 회의에서 트럼프가 이재명을 만나는 줄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고, 오기는 올지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우리의 관전 포인트고요. 무엇보다도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지금 그것이 타결이 되는지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타결이 되지 않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재명을 패싱할 경우에 이재명의 어떤 그 입지는 굉장히 좁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국내에서의 입지 또한 외국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국내에서의 입지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